그녀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꽤 됐어요.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죠.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개인적인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문자도 일십이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는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털어놓곤 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다니 밤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기뻤어요.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신랑이 누구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과거와 얽힌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요. 새벽 2시였는데도 달려와 줬죠.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 없어도 너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날 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의 옆에 서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외로웠죠. 그때도 그녀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자고. 덕분에 그 명절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남자 때문에 우는 건 이제 그만하자. 우리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친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린 걸까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무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로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왜 숨어야 하죠? 잘못한 건 나 아니잖아요. 결혼식 당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죠. 최대한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평온했어요. 이건 끝을 보러 가는 거라고, 과거와 작별하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신랑 신부 쪽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내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보였어요. 예전에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분들이었죠.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그들 앞에 섰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묘한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하객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때였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왜 온 거야?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죠. 하지만 동시에 방어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축하하러 왔어.
친구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해.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해달라고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 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오래 회복했는지. 그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라고. 참 쉽게 말하더군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우정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나 봐. 너한테는 우리 10년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구나.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날이었어요. 해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그녀가 물었어요. 너 다시 연애할 생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아니야. 사람이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좋은 사람 나타나면 내가 먼저 검증해 줄게. 내 친구한테는 최고만 소개해 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함께 있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안아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전 시어머니라고 해야겠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 있었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긴 너가 올 곳이 아니야. 이 결혼식 망치려고 일부러 온 거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듣던 그 목소리였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분위기를 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축하하러 온 것뿐입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내 며느리를 괴롭혀. 너 아직 우리 아들한테 미련이 남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련이라니. 그 말이 가장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미련은 없어요. 오히려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예전에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 친구를 며느리로 맞이하시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급소를 찔린 듯 했죠. 시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너가 뭘 안다고 떠들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 행사에도 성의 없이 나오고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한 적이 있긴 해. 듣고 있던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에요. 이제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셨으니 이번엔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더하려는 순간 전 남편이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어요. 그만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는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 그냥 조용히 끝내자. 조용히 끝내자고. 그 말이 웃겼어요. 조용히 끝낸 건 너희들이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결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조용히 끝내자니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으면 내 친구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감정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우린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다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저 둘을 이어주는 매개체, 공통의 화제거리.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 진심이겠지? 근데 그 진심이 나한테는 칼이 되는 거 알아? 내가 가장 아꼈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너희는 모를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야. 겁이 났어. 겁이 났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나한테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겠다는 거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했으면 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내게 먼저 말했어야지.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만들지 말고.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 싶었어요.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어요. 이 장면을 찍으려는 걸까요?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결혼을 취소하라고? 너 때문에 이 귀한 인연을 놓지 않은 거니? 우리 아들은 이미 너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가 제대로 못한 거잖아. 기회를 줬다고. 결혼이 시험인가요? 며느리 역할이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건가요? 갑자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기억, 시댁 행사 때마다 눈치 보며 조용히 있어야 했던 순간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던 나날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회요. 저도 충분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날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우리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 스스로 포기한 거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매일 듣는 잔소리, 끝없는 비교, 어떤 걸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그 안에서 전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은 더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도리.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걸 억압하는지 이분은 모르시겠죠? 도리요. 그럼 시어머니의 도리는 뭔가요? 며느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도리가 아닌가요? 아니면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시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결혼식을 망치려고 일부러 온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친구를 번갈아 봤습니다. 행복하길 바라. 진심이야. 근데 기억해. 너희가 나한테 준 상처는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배신이 얼마나 아픈 건지.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천천히 돌아섰어요. 식장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죠?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